여러분은 작심삼일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나요? 오늘은 정신과 의학의 관점에서 본 습관, 꾸준함, 그리고 인생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보내시나요? 정신과 의사들은 직업상 많은 걱정을 안고 삽니다. 환자들의 안전, 가족의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적당한 걱정은 우리를 지켜주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늘을 희생시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까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보험료로 100만 원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10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득의 절반을 일어나지 않을 일에 쓰는 셈이죠. 보험 전문가들에 따르면 적정 보험료는 소득의 약 8%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에너지의 약 10%만 걱정에 할애하고 나머지 90%는 오늘의 삶에 투자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2주간 외출하지 않은 분에게 하루 30분 산책을 권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요.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움직여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왜 습관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기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은 의지가 필요하지만 나쁜 습관은 기분에 따라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술, 담배, 충동 구매가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계획을 세우세요. 30분 산책, 스쿼트 10개처럼 쉬워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하루 실천했다면 다음 날은 쉬어도 됩니다.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셋째, 어느 순간 안 하면 근질근질해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때부터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습관과 버릇은 영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habit. 단지 좋은 것을 습관, 나쁜 것을 버릇이라 부를 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 회로가 굵어집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파이프처럼요. 물은 당연히 가장 굵은 파이프로 흐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생깁니다. 연초 결심을 생각해 보세요. 금연, 금주, 야식 끊기. 왜 영어 공부는 그나마 낫지만 금연은 극도로 어려울까요? 이미 굵은 파이프가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의 파이프를 막으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새로운 좋은 습관의 파이프를 만드세요. 경쟁 대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침대에서 뒹구는 습관이 있다면 일어나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는 새 루틴을 만드세요. 운동 후 샤워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침대 뒹굴기는 사라집니다. 나쁜 습관을 직접 공격하지 말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세요. 이것이 뇌를 활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순처럼 들리는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하세요. 열정 없이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정은 시작할 때 필요합니다. 첫 점화, 시동을 걸 때 말이죠. 하지만 계속 가는 데는 열정이 아니라 관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하지만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관성으로 나아갑니다. 계속 엑셀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재능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재능이 있는 일은 내리막길 같습니다. 수월하게 굴러갑니다. 재능이 없는 일은 오르막길이라 계속 힘을 줘야 합니다. 재능을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중급까지 수월하게 도달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보다 빨리 깨우칩니다. 물론 재능만으론 부족합니다. 환경, 노력, 끈기가 함께해야 탁월함에 이릅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하려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유독 덜 힘든 것, 계속하고 싶은 것을 찾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꾸준한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시기에 멈추는 지혜입니다. 등산의 통계를 아시나요? 사고의 70%가 하산 중에 발생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건 높은 산이 아니라 신발 속 작은 돌멩입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찔리는 그 작은 통증이 결국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5년, 6년 꾸준히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싶어진 순간이 있습니다.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면서 작은 것들이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끝까지 가는 것만이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내려놓는 것도 용기입니다. 물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쉽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한계 신호가 왔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유명 라디오 DJ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DJ의 전형적인 목소리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못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방송을 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음악을 틀고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후배에게 한 조언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그렇다면 오래 해라. 오래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너만 남는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꾸준함은 좋아하면서 옵니다. 좋아하는 일은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하다 보면 쌓입니다. 그것이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내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 데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남은 사람이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열정보다 좋아함. 이 미묘한 차이를 기억하세요. 열정은 격렬하고 소모적입니다. 하지만 좋아함은 은은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30년 전 어떤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30살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보는 노래였죠. 가사를 보면 30살이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묘사됩니다. 당시엔 30살까지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30대는 시작입니다. 한 국민 MC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90대 중반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표작이 시작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61세입니다. 61세에 시작한 일이 그 사람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30년 이상을 그 일을 하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90세,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대의 모든 게 결정된다는 생각은 이제 구시대적입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권의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권을 꾸준히 쓰는 사람은 드뭅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잊지 마세요. 걱정은 에너지의 10%만, 나머지는 오늘을 위해 쓰세요. 기분이 아닌 계획에 따라 움직이세요. 나쁜 습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세요. 열정보다 관성의 힘을 믿으세요.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세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장기적 관점으로 인생을 설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충분히 길고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인생을 만듭니다.